자, 그렇다면 저희가 내일 시장을 이끌 만한 이슈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슈 투모로우 시간입니다. 자, 이슈 TMI 어떻게 우리가 또 알아보면 좋을지 영앤리서치 최준욱 본부장님과 여전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또 어떤 이슈 TMI 고르셨는지 제가 앞서서도 예고를 해드리긴 했었지만 네네. 한번 열어보고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단 재건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재건 쪽 같은 오늘 어떻게 보면 지수를 또 끌어올렸던 부분들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지수를 끌어올려 왔고요. 또 관세 이슈로 또 지수를 끌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종전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지금은 굉장히 좀 색깔이 많이 칠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간 전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을 진행을 하고 나서 정말로 좀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전쟁 종결에 대한 부분들의 협상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테마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테마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이제는 산업군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다양한 재건 쪽에 좀 종목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도 일단은 저는 확실하게 해외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확실하게 실적을 좀 쌓아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일단 저는 선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전쟁 종결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당분간은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기대감의 거래량까지도 계속해서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도 이게 단발성에 대한 부분들 거래량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못해도 단기간은 계속해서 주가를 플레이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래량 수급들이 지금 계속해서 잡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 쪽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좀 산업군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끝날 만한 프로젝트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 이 안에서 이제 선별적인 종목을 선별을 하셔가지고 매수 전략을 좀 잡고 진입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재건 쪽은 우리가 단순한 모멘텀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종전 기대감들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도 또 트럼프 쪽에 관한 발언들이 있었고 푸틴과의 통화 내용들이 시장에 모멘텀으로 작용되기도 했었고요. 또 저희가 현재 시간으로 내일이면 미넨 안보회의도 개최가 됩니다. 이 미넨 안보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그 이전에서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진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재건에 관한 윤곽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또 많이 올랐다라는 게 유일한 또 하나의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네네. 이미 시장의 반영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출발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본부장님께서는 또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다시 출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해요. 워낙 주가가 또 레벨업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레벨업에 뒷받침이 되는 부분들이 실적은 아닙니다, 아직. 실적은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전쟁 종결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의 정책 부분들이 일단은 선 반영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주가가 지금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부 다 강하게 시세를 연출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결국에 이제는 그 이후로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섹터에 대한 소멸, 그러니까 sek터의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소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 다 급락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제한적인 수급으로 일부 조정이 나와줄 경우, 일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쪽에서는 전진건설 로봇을 따라가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펌프카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이 부분들이 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또 전진건설 로봇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SG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또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앞전에 제가 이제 SG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에도 재건 프로젝트는 하나의 그냥 해외 쪽에 대한 분들의 사업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적으로 이미
해외 시장 쪽에 대한 부분들의 아스콘 쪽에 지금 시장 개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아스콘 사업 쪽에 그쪽에 진출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아스콘 사업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아마 작년보다 올해에 대한 부분들의 턴어라운드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재건 쪽은 또 하나의 SG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기업들 사실 이야기를 좀 나눠보긴 했었는데요. 오늘 또 본부장님께서 또 가지고 오신 또 그런 기업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건 관련주들 워낙 또 유명한 종목군들 많기는 한데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바라볼 만한 그런 기업이 있을지 본부장님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네. 사실 이제 앞전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 쪽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게 되면 모듈러 쪽으로 좀 눈길 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택 모듈러. 네, 그렇죠. 네. 모듈러 주택 쪽으로 좀 눈길을 돌린다고 하게 되면은 또 하나 가장 좀 기술력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SY 같은 경우 제가 좀 토픽으로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인데 사실 재건 쪽 대비해서 모듈러 주택이 지금 강한 흐름들이 오늘부터 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재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만 꾸준하게 잡혀왔다가 모듈러 주택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은 좀 크게 잡히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범양 권역을 필두로 해서 거래량이 좀 실리는 움직임이 오늘 좀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모듈러 주택 역시도 재건을 따라서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저는 SY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첫 번째로 투자 포인트는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만큼 매력적인 구간, 충분하게 매수를 받아도 나쁘지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레탄 패널 쪽과 데크 플레이트를 좀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가 기존 거푸집 대비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단축이 되고요. 또 공사 시간도 굉장히 단축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그 데크 플레이트 쪽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만 놓고 봤을 때도 SY가 지금 점유율이 2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데크 플레이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이 앞세워져 가지고 모듈러 주택 쪽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SY가 조금 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실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거푸집 공법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특허도 이미 받은 상황이고 기술력도 계속해서 증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Y 같은 경우가 충분하게 프리미엄이 좀 붙어도 이상하지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익비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가격 레인지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차트를 좀 보신다 하게 되면은 이평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들만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좀 반등 기조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SY 같은 경우 재건 쪽 내가 여태까지 못 잡았다 하게 되면은 모듈러 주택 쪽의 SY 충분히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건 테마 관련한 종목군들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모듈러 주택 쪽으로 여러분들 한번 시선을 옮기셔서요. 전략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우리 본부장님의 승부주 이야기까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섹터적으로 한 번만 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추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대통령을 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전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가속화를 내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협의점들을 찾아야 될 텐데 네네. 종전의 시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지만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하반기 뭐 이런 대략적인 윤곽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를 꺼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일단 흡족할 수 있을 만한 카드를 꺼낸 부분들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지역들은 그대로 그냥 냅두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새로운 점령을 안 하는 그런 협상 조약들을 지금 할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게 되면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영토에 대한 부분들이 점령한 영토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수순으로 또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또 하나의 좀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가 또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자 지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휴양지를 넓힌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 이제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 기정화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여부는 조금 더 시간적인 텀을 좀 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기조, 이 행보 그대로라면은 올해 종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오히려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종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서 과연 지켜지는 게 몇 개나 되냐 부분들인데 지금 초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뱉은 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지키려는 움직임, 자국민을 챙기려는 부분들이 이미 관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전쟁에 대한 종결을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 지금 미넨 안보회의도 지금 개최를 시키면서 특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러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을 유리한 카드를 좀 내미면서 전쟁 종결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한 단계 앞서 나가려 하는 움직임들만 행보로만 봤을 때는 올해 저는 한 1, 2분기 안쪽으로는 아마 좀 확정 아닌 확정 뭐 그런 부분들 기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